자, 반갑습니다. 페페 아빠입니다. 오늘 또 이제 3, 4분짜리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제가 다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긴급한 순간이랑, 그 시장 상황을 이제, 그 포착을 한 거랑,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같이 다루기는 좀 힘들어요. 힘들고, 좀 짧게 말씀드렸고, 가장 큰 이유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스테이블 코인 이자 때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이자. USDT랑 USDC의 이자 때문입니다. 아니, 이자가 코인 시장 폭락이랑 뭐가 중요한데?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정답은 아니에요. 아직 폭락이 나오진 않았으니까 당장에. 근데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자, 제가 3월 10일 기준으로 USDT 테더 바이낸스랑 이제 여러 가지 그 거래소들에서 테더들을 이제 빌려갈 때 연간 이자를 좀 체크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이자가 27%였어요. 26.98%. 평균적이에요. 바이낸스가 이 정도면 다른 거래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USDT를 빌리는데 어떻게 빌리냐면 보통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으로 이제 현물을 맡기고 담보로 비율만큼 빌려옵니다. 빌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들 만약에 빌리게 됐을 때 빌리는 사람들의 이제 은행 구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출 실행할 때 이자보다도 예금 이자가 더 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서 이 브로커처럼 중개만 해주는데 이자 차익들이 굉장히 있어요. 근데 이건 이자 차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테더를 지금 테더를 스테이킹 했을 때 7%였는데 3월 10일 기준으로는 27%였다는 겁니다. 27%. 이게 높아진 게 왜 그러냐?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레버리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담보대출, 그리고 USDT, USDC 빌려옴. 그걸로 선물 롱을 친다.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력들이 예전이랑 다르게 미쳤다고 현물 매수해가지고 안 올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제가 그래서 펀딩비 말씀드렸죠. 펀딩비. 왜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높이 유지가 됐을 때 현물보다 높으니까 이 프리미엄으로 역으로 반대 쇼포지전한테 펀딩비를 줬다고, 이게 정상화가 됐다고 한 몇 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려고 테더라든지 USDC를 빌려온 다음에 시장에서 롱 포지션을 계속 치는 겁니다. 그럼 빌려왔을 때 롱밖에 안 칩니다. 왜 롱밖에 안 치냐? 아니, 세력들이 맡겨도 만약에 예를 들어 담보대출 실행했을 때가 3만 달러, 4만 달러면 비트코인 기준으로 이걸 가지고 숏을 친다? 미친 거죠. 담보물 가격들이 떨어지는데 이거 담보로 맡기고서 빌려와가지고 롱 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너무나도. 담보물을 떨어뜨릴 짓을 왜 하겠어요? 그쵸? 오히려 이것들을 담보대출 테더 빌려와서 그게 아니고 그냥 테더 가지고 숏을 치겠죠. 순서가 있는 거죠. 순서가. 근데 이게 누가 얼마를 가져갔고 빌려갔고 누가 롱쳤다 이런 거는 저희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추정할 수가 있는 건 시장 상황이겠죠. 그래서 1차적으로 진행이 됐을 때 USDT랑 USDC를 빌려와서 롱을 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펀딩 비율에 갭 차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숏한테 펀딩비를 계속 줬던 거예요. 선물에서 계속 레버리지가 일어났으니까. 근데 최근에 정상이라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저는 조만간 얼마 안 남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롱이랑 이런 것들을 쳤으면 무조건 올라가진 않아요. 롱친 선물 포지션 정리해야겠죠? 그리고 공매도도 모을 겁니다. 언젠가는 쉬어갈 거니까. 공매도도 모을 거예요. 선물 롱 포지션들을 모두 차익 실현하고 공매도로 같이 모읍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야 되는 과정이 뭐냐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대출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테더랑 USDC를 빌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럼 빌려온 것들 다시 상환을 해야 되겠죠?
상환을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자가 왜 바이낸스에서 27%까지 아니면 다른 거래소들에서도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들 이자들이 이거 USTC랑 똑같은 논리로 접근하면 이게 말이 되겠냐고요. 그쵸? 그거 20% 때문에 테라 클래식이랑 그 USTC가 디패깅이 됐다라고도 주장하는데 저희가 모르는 그냥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비싸게 바이낸스에서 이것들을 제공을 했냐면 그만큼 재고가 없으니까. 그 재고가 왜 없어요? 세력들이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선물 롱을 쳤으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27%잖아요. 27%.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 이자 많이 줄 테니까 우리 거래소에다가 USDT, USDC 좀 맡겨줘 이거예요. 재고가 없으니까. 다들 가져갔으니까, 빌려갔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때도 그 크로스 마진 같은 것들을 할 때 재고가 부족한 걸 좀 느낄 수가 있으셨을 겁니다. 금액대가 좀 크신 분들은.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7%죠.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게 왜 떨어지는 게 왜 가능하냐? 왜 가능할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순서가 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담보대출로 해서 테더랑 이런 것들을 빌려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담보로 맡긴 거니까 내가 이 테더랑 USDC를 그대로 갚으면은 내 담보물을 그대로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USDT랑 USDC를 다 갚은 겁니다. 세력들이. 갚았으니까 유동성이 풍부해진 거죠. 이것들 다 갚았으니까 USDT랑 USDC를 다 갚았으니까 바이낸스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 대출 실행을 할 수 있는 이 재고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테더랑 USDC가. 그 말은 뭐다? 갚았다. 다 갚았으면 어떤 게 되죠? 굳이 인위적으로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명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갚았잖아요. 근데 이게 갚았다는 게 뭐냐면 갚아야겠죠. 이 과정이 끝나고 갚는 거예요. 이 과정이 끝나고. 공매도 모으고 나서 그때부터 갚는 거라고요. 그러면 갚았으면 이거 가져오잖아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것들 팔아야겠죠. 그쵸? 안 팔 거면 이거 안 갚았겠죠. 계속 레버리지 계속 일으켰겠죠.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을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팔더라도 담보대출 실행했을 때보다 어차피 최소 50% 이상 올라가 있다. 어차피 차익 실현이고, 그러면 이것들 기회비용 누가 멘징 해주냐? 그러니까 선물 롱 포지션 치잖아요. 선물 롱. 그러니까 현물 올라간 거 차익 실현도 있는데 선물로 롱을 치니까 이것들 떨어지더라도 뭐 몇 프로 차이, 그 금액대가 몇 천억이어도 선물 롱으로 그것들을 다 멘징을 하고도 남으니까 본격적인 현물 덤핑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현물 덤핑. 빌려온 것들을 이제 갚아야죠. 갚았잖아요. 갚았으니까 이제 남은 건 세력들의 포지션. 공매도 모았다면 빌려왔던 다시 담보대출 맡겨 놓았던 BTC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이거 다시 가져왔죠. 가져왔으니까 이거 또 어디다 쓰겠어요? 팔아야죠. 그러니까 이거 다 썼잖아요. 지금 시장이 완전히 끝난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3월인데 반감기도 남아있고 이더리움 댕쿤도 업그레이드가 됐고 선반영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에. 그래서 마지막 댄스나 이제 라스트 댄스 마지막 피날레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었는데 불확실해요. 불확실하고 얼마 안 남았다, 이것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굳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할 필요가 있을까?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관망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이제는 남아있는 게 뭐냐면 테더 같은 것들 다 빌려왔던 것들 다 팔았으니까, 선물 레버리지 일으켰던 것들 다 팔았으니까 남아있는 거 세력들한테는 공매도는 이미 다 모았습니다. 이미 다 모아놨어요. 끝났어요. 롱 포지션도 다 정리하고 공매도로 스위칭을 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들은 담보대출에 맡겨놨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그것들 팔아야겠죠. 근데 이것만 있을까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레이스케일의 뭐 환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시장에서 이거는 단순하게 레버리지 시장에서만, 거래소의 레버리지 시장에서만 바라봤을 때고,
그냥 건강한 조정치고는 좀 세게 올 수가 있어요. 시장을 완전히 끝낼 정도로, 끝났다고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중간중간 또 이제 4월달 5월달에는 리플 이슈도 있고, 리플이 시장이 죽었는데 혼자서 독보적인 상승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CX장 결국 그 재료가 저는 작년부터 한 1월 달이나 계속 이제 언젠가는 실현될 거라고 보고는 있었어요, 리플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시장을 끝내버리고 사용을 한다면 더더욱 좋겠죠. 얼마나 공포 분위기겠습니까? 5월달, 6월달, 7월달에 누가 현물 가지고 가겠어요. 지금 웬만하면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서도 뭐 스택스나 이런 애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비교적 21년도에 시체가 적었던 코인들만 올라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샌드박스나 디센트럴 랜드나 이런 좀 시체가 많았던 코인들은 비교적 이번 장에서 회복들을 못했단 말이죠. 샌드박스. 그러니까 지금 장을 보면은 시장에 유동성이 없는데 세력들이 인위적으로 끌어서 올려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보이시죠? 이거 보고서 아직 덜 올라갔네 이렇게 분석하는 순간부터가 잘못되는 거예요. 이거 신저점 찍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아예 버린 거예요, 유동성을. 그리고 중간중간에 시가총액 락업된 것들 풀려가지고 지금 내려갔어도 2조인데, 자, 이렇게 시체들이 많은 코인들을 안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올려주고 폭락 맞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저점을 이때 한번 뚫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리셋과 초기화라는 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덜 올랐다고 지금들 이제 눈여겨보시는 코인들은 덜 오른 게 아니고 새로운 저점을 뚫으려고 그냥 유동성을 아예 빼버린 거예요. 대신에 이제 그나마 좀 이제 뭐 신생 코인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신생이잖아요. 신생이면서 시체들이 적다 보니까 뭐 IMX 같은 애들 지금 막 이런 애들은 시체들이 적잖아요. 전에 차트들이 없잖아요. 21년도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는데 인위적으로 끌어서 올렸다. 어떤 걸로요? 선물로. 근데 이것들 다 상환을 했다. 이제 남아있는 건 현물을 폭락시킬 일밖에 안 남았다 이거예요. 시간 문제다. 저는 그냥 시간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인데 뭐 여러 가지 상황들도 있겠죠. 뭐 도건 좀 상징적인 폭락의 주인공이었던 도건이 아니 어떻게 다시 살아서 돌아왔지 이런 것들도 있을 건데 아직까지 트위터가 없으니까 루나가 루나2 랠리는 사실 도건이 트위터 하는 순간부터인데 트위터 하는 것도 이제 본인 자유고 저희가 알 수 없는 영역이니까 가장 큰 이유가 이겁니다. 가장 큰 이유가 이거고 이게 그냥 펀딩비랑 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거 어디 가서 누가 가르쳐 주나요? 그렇죠? 이렇게 꿀팁들을 알려드리는데 아직도 댓글에 뿌락치들이 있어. 아직도 어디서도 그냥 리플러들 이제다 싶어가지고 리플러들 있죠. 리플 홀더들 나와가지고 뭐 이제 뭐 내려간다는 말만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면 그냥 제 채널을 그냥 지우시면 돼요. 그냥 알아서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뭐냐 뭐 내려간다 했는데 안 내려가면 어떻게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올라간다고 했는데 떨어지는 사람들 유튜버 가서 뭐라고나 하세요. 아니 뭐 어떤 마인드야? 될 것도 안 돼, 될 것도 그런 마인드면 나중에 그 청산당하면 거래소한테 돈 좀 복구해 주세요 할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마인드가 이렇게 그렇지? 이해가 안 되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건가? 그쵸? 모든 전 세계 인구에 한국에 있는 모든 인구가 다 그러지 않겠죠? 깨어있는 사람만 이제 어차피 살아남을 시대가 올 거니까. 저는 그런 사람들 NPC와 레밍이라고 부릅니다. 레밍족들. 실험용 쥐와 같은.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짧은 거야, 생각이.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면 그냥 유튜브 안 보고 가면 되는 건데 그걸 뭐 책임을 묻고 있어. 떨어져서 피하면 본인이 좀 잘한 거고. 응? 올라가면은 뭐 피한다고 뭐 저한테 뭐 떨어지나요? 그러니까 그 채널 그냥 팔로우 하지 마세요. 필요 없으니까. 어차피 또 이제 그러니까 유튜브가 이게 그 구독자 수가 갑자기 많아지다 보니까 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데 저도 이렇게 좀 빠르게 성장하는 걸 원치는 않은데 어쨌든 이게 펀딩비 정상화가 됐잖아요. 정상화.
거의 오차범위 없이 정상화죠. 이때 보시면 0.05%막 이런 식으로 숏 포지션한테 거의 0.1% 수준으로 하루 동안 받으면 0.1%씩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는데 이 유동성이 거의 끝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0.01%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이 펀딩비 갭 차이가 발생을 하는 게 담보대출 해가지고 테더나 USDC 빌려가지고 아니면 뭐 다른 업체에서 빌려가지고 기관 업체에서 플랫폼에서 그것들 가지고 선물 롱을 쳤기 때문에 이것들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정상화로 돌아올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그 예상보다도 옛날이랑 다르게 좀 신규 자금들이 없잖아요. 지금 상황들이 그렇잖아요. 인플레이션 높지, 뭐 물가나 유가 같은 것도 높지, 뭐 그렇다고 뭐 집값이 막 엄청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월세 매매 전세를 산다면 월세가 그렇게 싸진 것도 아니죠. 그리고 또 금리가 비싸졌으니까 집주인들도 월세로 올려가지고 내. 아니 그냥 어이가 없어. 어이가 어떻게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겠냐고 우연의 일치로. 그쵸? 아니 안 그래도 힘든데 어쨌든 금리가 높아진 상태였으니까 그리고 물가도 뭐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집값은 그렇게 바로 떨어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전세나 월세 같은 걸로 이제 그 버티는 사람들은 그걸 또 이제 이자들을 어디서 충당하겠습니까? 월세 올려가지고 그것들로 은행권에다가 또 내고들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어쨌든 개인들의 자금들이 번 사람들만 있고 또 이제 예전처럼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김치 프리미엄 말씀드린 것도 27년 그 2017년에는 신규 시장이었으니까 이해를 하고 2020년에는 유동성 버블장이었으니까 막 전 세계에서 돈들 푸는. 근데 올해는 좀 달라요. 올해는 그런 조건이 아니고 악조건인데 김프가 붙은 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미끼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사이클을 어떻게 다 편승을 하겠습니까? 지금 3월인데 중간중간에 올해까지 연말까지면 기회들이라는 게 있을 텐데 뒷짐지고서 그냥 관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력들이 그렇게 급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저희는 그 꽁무니를 쫓아가지고 편승을 해야 되는 건데 저희처럼 매일같이 뭐 이제 수익 매일같이 몇십 프로씩 매일같이 변동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는 게 아니고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사이클을 만들어내고 종료를 시키고 이러는데 여유들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 또 이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전부터. CEX와 DEX의 볼륨들이 겹칠 수가 없다고. 이거 질문들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CEX가 죽어야지 DEX가 사는 정말 인위적인 상황이 나올 겁니다. 특히나 이더리움 계열들. 그 이더리움 근데 그럼 이더리움 가격들이 올라갈까요? 안 올라갑니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이더리움 사들고서 덱스로 들어오게끔 할 거예요. 제가 지분 뺏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마 끝나고 나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2차적인 랠리장이 다시 한번 또 이제 시작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근데 그 기간이 길어질 수가 있는 거고 기간이 길면 길수록 이더리움 마켓들 불장 기간들이 길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큰 그림들을 다 그려놔야죠. 지금 그러면 일들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덱스 CX가 있는데 굳이 덱스를 왜 쓰겠어요? 그 CX에서 거래들 하다가 수익들이 나는데. 근데 물려버리면 사람이 또 달라지죠. 인간 심리가. 세력들은 심리 끝 꼭대기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들이 지금 어쨌든 신의 역할을 하려고 지구를 지금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심리를 그냥 잘 알고 있죠. 인간 심리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CX장에서 물려 있으면 원래였으면은 선물 시장에서 맨징들 하려고들 오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다를 수 있다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세력들이 그래서 꼬시는 게 아마 이더리움 계열들 뭐 덱스와 NFT 이런 시장에서 꼬시지 않을까. 아마 지금까지 업비트가 NFT 시장도 공지사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전 세계에서 업비트도 세력입니다. 정말 엄청난 엘리트 세력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도 따라가서 나쁠 건 없는 건데 NFT 공지사항도 많이 올리고 있기도 하고 그게 실현될 게 아마 올해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제가 왜 폭락을 외치는지.
이 정도면 이유가 있지 않나요? 뭐 차트 짝대기 짝짝 긋고 뭐 A, B, C 파동, 뭐 엘리어 파동 막 이런 거. 아 그러니까 이거 다음에 차트 얘기도 해드리고 싶긴 한데 워낙 또 이제 그걸로 믿는 사람들이 많으시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 다 깨부시는 대폭락이 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